마을 끝에 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크지 않았고 새 것도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오래 함께 지낸 흔적이 남아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누나와 동생이 살았습니다. 누나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습니다. 남들보다 움직임이 느렸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보다 도움이 필요한 일이 더 많았습니다. 동생은 어릴 때부터 그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누나를 도와주는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루의 일부였습니다. 동생은 누나의 걸음이 느리면 자연스럽게 속도를 맞췄고 누나가 말이 더디면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은 시간을 다른 속도로 살아왔습니다. 누나는 동생이 곁에 있으면 세상이 조금 덜 불안해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동생에게 누나는 지켜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은 아니었지만 돌아오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집을 나설 때마다 누나를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괜찮을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두 사람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그 집의 생활은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누나와 동생만 살던 집에 새로운 어른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동생에게는 계모였고 누나에게는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계모는 집안의 살림을 맡았고 생활의 기준을 자기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집안은 겉보기에는 정리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기준은 누나의 상태를 고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나는 장애가 있어 생활 전반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계모는 누나를 도와주기보다는 스스로 하게 내버려두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밥은 제때 나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고 누나가 먹기 어려운 음식이 그대로 놓이기도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도 계모는 이제는 혼자 해야 한다며 손을 떼었습니다. 누나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누군가 곁에 와주지 않는다는 사실만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지 않았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계모가 집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한 채 집을 떠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동생은 집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른이 있고 밥이 있고 잠자리가 있으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집에서 가장 보호가 필요했던 사람부터 조금씩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무도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누나의 하루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밥을 먹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고 어떤 날은 아예 밥상이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밥을 기다렸지만 누군가 부르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계모는 누나가 밥을 먹지 못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나가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집안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누나를 뒤로 밀었습니다. 누나는 왜 밥이 나오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조금 늦어져도 결국은 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나는 조금 더 기다리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누나는 배가 고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면 다시 야단을 맞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누나는 배고픔을 참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아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집안에는 밤 냄새가 나지 않는 밤이 많아졌고 누나는 혼자 방에 남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은 누나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몸이 점점 아파지고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오래 앉아 있기도 힘들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빠졌습니다. 아픈 날이 많아질수록 누나는 자연스럽게 동생을 떠올렸습니다. 동생은 누나에게 가장 익숙한 사람이었고 가장 안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나를 도와주던 사람, 누나의 상태를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누나는 동생이 집에 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금은 견딜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집에 없었습니다. 누나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동생이 자주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플수록 누나는 더 간절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대신 마음속으로 동생을 불렀습니다. 누나는 생각했습니다. 동생이 오면 자기를 다시 예전처럼 돌봐줄 거라고, 밥을 챙겨주고 아프다는 말을 들어주고 지금처럼 혼자 두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누나는 아파도 버텼습니다. 조금 더 참으면 동생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누나에게 그 믿음은 희망이자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누나가 감당하기에는 점점 더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집에 돌아왔을 때 누나는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몸은 눈에 띄게 말라 있었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누나는 동생을 보자 반가워했지만 그 반가움조차 오래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나가 이렇게까지 아플 줄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동생은 누나 앞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랐고 어디까지가 자신의 잘못인지 가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동생은 누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가벼워 동생은 그제야 자기가 너무 늦게 돌아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고개를 숙인 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그 모습을 보며 동생을 위로하려 했지만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동생은 누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동생은 누나를 업고 집 뒤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누나는 혼자서는 그 길을 오를 수 없었고 동생의 등에 몸을 맡긴 채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동산에 오르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집 안에서는 느낄 수 없던 바람이었습니다. 동생은 그 바람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누나가 조금이라도 편해지기를 바랐고 집 안에서만 지내다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누나는 동생의 등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숨쉬기가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동생은
누나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동안 곁에 있지 못했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간들이 동생의 마음을 조용히 짓눌렀습니다. 동생은 누나를 업은 채 동산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누나에게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나는 동생의 등에 몸을 맡긴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간만으로도 조금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날 동산에서의 시간은 누나에게는 숨을 돌리는 시간이었고 동생에게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를 시간을 붙잡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생은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누나의 손을 잡고 걷던 시간은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었을 뿐 현실은 동생을 다시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동생은 누나를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이번에는 더 미안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누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다시 떠난다는 사실을 붙잡지 않았고 막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그저 동생이 떠난 뒤의 시간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동생이 떠난 뒤 누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몸은 눈에 띄게 더 약해졌습니다. 숨이 가쁜 날이 늘었고 잠에서 깨는 시간도 잦아졌습니다. 이전보다 더 자주 자리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누나는 아프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일에 익숙한 사람은 고통마저 조용히 견디는 법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누나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아픔은 점점 깊어졌고 버티던 몸은 결국 더 이상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누나는 아무 소란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은 동생에게 늦게 전해졌습니다. 동생은 집으로 돌아왔고 문을 열었을 때 누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방은 조용했고 집 안에는 사람의 기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나가 앉아있던 자리, 누워있던 자리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동생은 그제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떠났던 그 선택이 누나에게는 마지막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동생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고 있던 감정이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동생은 누나가 있던 자리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슬퍼했습니다. 울음을 멈추려 하지 않았고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슬픔은 짧게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늦게 도착한 사람에게 남겨진 몫이었습니다. 동생은 그 집에서 누나를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날에서야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누나를 떠나보낸 뒤 동생의 하루는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사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누나가 없다는 사실은 하루도 빠짐없이 동생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밤이 되면 그 무게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질수록 누나의 빈자리는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동생은 누나를 떠올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누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믿으려 했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움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동생은 점점 자기 마음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나에게 하지 못한 말들, 곁에 있지 못했던 시간들,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동생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슬픔을 그대로 두면 자신도 함께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마을 사람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이 너무 그리워서 견딜 수 없을 때 죽은 이를 한 번이라도 만나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동생은 망설였습니다. 이게 옳은 일인지 해도 되는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나를 다시 한 번만 보고 싶다는 마음이 그 모든 망설임을 눌렀습니다. 결국 동생은 무당집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낮에도 어두웠고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동생은 그 자리에서 자기 사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누나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혼자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늦었는지를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생은 누나를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되돌려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고 짧아도 괜찮으니 누나가 편안한지 그것만이라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부탁은 간절함이라기보다 버틸 수 없어서 나온 말에 가까웠습니다. 무당은 동생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동생을 살리기 위한 자리일 뿐 누나를 붙잡는 자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동생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이 원한 것은 이별이 아니라 끝내 하지 못했던 작별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동생은 누나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진홍굿이 시작되던 밤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게 될지, 정말 만날 수 있을지조차 확신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동생이 그 자리에 온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누나를 다시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내 하지 못했던 말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굿이 이어지는 동안 동생의 마음은 여러 번 흔들렸습니다. 이게 다 헛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그래도 한 번만이라도 누나를 보고 싶다는 마음이 서로를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누나가 나타났습니다. 누나는 아프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숨이 가쁘지도 않았고 몸을 움켜쥐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했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동생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을 더 이상 붙잡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누나에게 사랑한다고 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살아온 시간, 곁에 있지 못했던 날들, 지키지 못한 순간들까지 모두 끌어안은 말이었습니다. 누나 역시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망은 없었습니다. 서운함도 없었습니다. 누나는 동생이 자기 삶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누나는 동생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도,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지금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전했습니다. 동생은 누나에게 다시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도 아주 먼 나중이라도 좋으니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이번에는 떠나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 있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누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서로가 있어야 할 자리가 다르다고, 동생은 아직 살아가야 할 시간이 남아있다고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누나는 동생이 살아가는 동안 자기를 붙잡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잘 살고 아프지 않고 자기 몫의 시간을 다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 말은 이별이었지만 동시에 허락이었습니다. 동생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누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계속 곁에 두겠다는 뜻이 아니라 제대로 보내겠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진홍굿이 끝나갈 무렵 누나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모습은 처음 떠날 때와 달리 두렵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누나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지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자기 시간이 끝나는 날이 오면 그때는 망설이지 않고 누나를 찾아가겠다고. 그날까지 누나가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겠다고. 그 약속을 끝으로 누나는 편안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비로소 그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내 가족을 떠나보낸 후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